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오늘 우리 대한민국 증시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시기 좋게,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증시의 턴어라운드, 증시의 상승 변곡점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개별주들을 많이 말씀드렸었고, 그 개별주들 대부분이 역시나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전날, 어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것은 제목이 대놓고 증시 급등이었습니다. 미국 정부와 파월이 증시 급등을 천명하였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증시 상승 변곡점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그 이후에 주말에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공매도 금지에 대한 정책이 나오면서 심리가 급변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가운데 공매도 금지는 이미 떨어졌어요. 내년 6월까지는 전면적인 공매도는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떤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지,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떤 섹터가 주도 섹터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숨겨진 공매도 금지에 대한 최대 수혜 기업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까지는 2차전지 쪽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보시면 2차전지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나 높냐? 에코프로, 네, 상한가입니다. 네, 에코프로, BM 역시나 상한가고요. 금양도 이제 상한가 부근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2차전지 대장주들이 이제 상한가에 머물고 있거나 혹은 상한가에 돌입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저는 너무나도 무겁고요. 그리고 개미들의 그런 관심도를 꽤나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사실 숨겨진 쪽들, 그러니까 빈집털이라고 하죠. 여전히 매물이 굉장히 가볍고, 그리고 공매도 금지에 대한 수혜 정도가 결코 작지 않은 기업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종목으로 HLB입니다. HLB 같은 경우는 코스닥 쪽에서 공매도 비중 1등이에요. 무려 공매도 비중이 약 7.5%입니다. 7.5% 상회예요. 전체 주식 중에서 이제 7.5%가 공매도라는 것은 엄청난 비중입니다. 코스닥에서 당연히 1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따라서 공매도가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공매도에 대한 물량이 이제 매수를 통해서 갚아 나가야 된다면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HLB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좀 드렸느냐? 자, 11월 4일에 이렇게 제가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다시 또 공매도 전면 금지입니다. 이번에도 테마주 장세가 펼쳐질지 흥미진진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큰 수익을 봤지만 하반기엔 2차전지의 힘에 편승하지 않았었죠. 되도록 성장성 및 펀더멘털의 우수한 기업들이 날뛰는 장세가 펼쳐지길 바라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조금은 덜 신중하게 다가갈 생각입니다. 투자자로서 전면적인 공매도 금지 여부 및 테마주 장세 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해드렸고요. 11월 5일, 그 다음 날에는 이런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나올 게 나왔습니다. 테마주 장세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날이 공매도 금지에 대한 이제 오피셜에 떴던 날이죠. 현재 기준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드글드글한 섹터들은 타겟이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올해 메인 섹터였던 2차전지도 테마가 불기 전에는 화재다, 비용이다, 사기다, 뭐다 하면서 소외 구간을 거쳤었죠.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매도 관련하여 말씀드렸다시피 가치 대비 성장성이 형편없고 리스크가 클지언정 조금은 덜 신중하게 접근할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무지성 테마주 매수는 당연히 지양할 거고요. 정보가 미리 샜다고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면 그들 입장에서 물량을 모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소액 섹터의 소형주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분석해드렸습니다. 사실 무지성 테마주 매수는 저는 여전히 지향할 거예요. 무지성으로 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HLB도 무지성 테마주가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딱히 그렇다고 볼 수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주목할 점이 내년 5월까지 5월에 이제 신약에 대한 승인 여부가 발표될 것이고요. 그 전까지 기대감이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상 결과가 매우 좋았다. 근데 임상 결과가 정말 좋았어요. HLB의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임상 결과에 대한 수치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종목 추후에 HLB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공매도 금지 최대 수혜 주에 대해서도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느냐? 좀 이것부터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리보세라닙, 네, 간암에 대한 1차 치료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보세라닙에 대한 이제 신약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 HLB 쪽에서 이제 개발하고 또 시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약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쟁 약물 대비해서 생존 기간, 그러니까 OS라고 하죠. 이 OS 생존 기간이 최장 기록을 이제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기존의 치료제들, 그러니까 기존의 치료제들 1위 치료제에 비해서 생존 기간이 3개월에서 4개월 이상 길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 이 약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은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바이오에 대한 불신이라던가 혹은 HLB가 지금까지 보여왔었던 그런 불신임에 대한 신뢰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인해서 사실 지금까지는 주가가 꽤나 지지부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완전히 무너진 것도 아니죠.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임상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주가를 지금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대략 한 10배 정도, 10배 정도 뛰었었고요. 2019년도에도 대략 한 10배 정도 또 뛰었었죠. 이런 식의 좀 기대감이 낄 때마다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꾸준히 이렇게 조정을 보이면서 지금은 바닥권 내에서, 박스권 내에서 행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임상 결과가 굉장히 좋았다는 점에서, 신약 승인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기대감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나 코스닥 쪽에서는 공매도 잔고 순위가 1위이기 때문에 역시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충분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만약에 이번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신약 승인까지 될 경우 일단 HLB 측에서 밝히기에는 최소 50% 이상, 최소 50% 이상의 점유율은 가져갈 수 있다고 밝히고 있고요. 50%의 시장 점유율만 가져가더라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최소 2조 원 이상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업이익 2조 원이라는 것은 현재 HLB 시가총액이 3조 7천억이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 기업이 PR이 2가 안 되는 그런 수치까지 떨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영업이익이 2조까지 나올 수 있다면, 참고로 약효가 굉장히 좀 뛰어나게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약간 3년 내에 점유율이 유의미한 수준까지 15% 이상까지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분명히 내년 5월 전후로 해서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기대감을 낄 수 있다. 만약에 바이오 제약이라는 점을 봤을 때, 특히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신뢰도를 봤을 때에는 5월 이전에 결과 발표되기 전에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으로서는 공매도가 금지되었고요. 두 번째로 약효 자체가 나빴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대감은 내년 5월까지는 낄 수 있다. 참고로 6월까지가 공매도 금지이기 때문에 이런 기간들도 굉장히 잘 겹쳐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3상 결과를 통해서 이제 NDA, 그러니까 신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생존 기간이 22개월이 넘어요. 무려 22.1개월로 생존 기간이 최장기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참고로 현재 이제 1등 치료제보다도 약간 3개월 이상, 3개월에서 4개월 이상 정도의 생존 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이슈가 없는 한 기대감이 끼지 않을 수가 없는 약효라는 것이고, 특히 이제 더불어서 생존 기간에 더해서 이제 부작용이 이제 상당히 중요해요. 참고로 간암 치료제 같은 경우는 치명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가 위장 출혈입니다. 위장 출혈로 인해서 사망에까지 이르는 경우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 이 부작용이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가 이쪽에 대한 치료제가 사실상 항암제라는 것이, 특히 이제 간암, 폐암 이런 암 종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밝혀졌을 때, 처음에 이제 이 암에 대한 것들을 봤을 때에는 사실 그 전까지 경과가 굉장히 없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쓸 수도 없는, 그러니까 항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치료 자체가 완치 자체가 불가능한 시점까지 왔기 때문에 상황이 매우 안 좋은 상태에서 온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부작용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따라서 간암 치료제 같은 경우도 부작용이 상당히 심한데요. 참고로 HLB, 이제 리보세라믹 같은 경우는 이쪽에 대한 부작용도 상당히 좀 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고, 참고로 현재 치료제 1등 치료제가 이 위장 치료에 대한 부작용이 굉장히 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이 1등이라는 것은 그만큼 전체 생존 기간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위장 출혈에 대한 부작용이 현재 치료제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단은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이 약을 투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고 투여할 수 있다면 투여하는 게 이제 현재 1차 치료제,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1위를 가지고 있는 치료제라는 것이고, 참고로 리보세라믹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부작용이 치명적인 부작용이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낄 경우 전에 보여줬었던 이런 폭발적인 상승세를 다시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기대감이 조금조금 서리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공매도 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누를 수 있는 힘도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심리가 턴어라운드 될 경우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숨겨진 기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외에도 뭐 간암 치료제에 대한 승인 외에도 사실 이 HLB라고 하면은 사실 기대감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주가를 띄우기 위한 의도가 좀 다분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붙었다 하면은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보였었던 이런 면역 항암제 CART라던가 혹은 칼티라고 하죠. 칼티라던가 아니면은 AI 플랫폼, AI 플랫폼 아니면 이제 현재 나오고 있는 위고비라던가 혹은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오젠피 혹은 일라일리의 미온자루의 약효를 훨씬 더 증대시키고 그 기간을 길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주사제를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HLB 쪽에서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참고로 이게 만약에 이게 정말로 사실이고 임상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이것도 꽤나 센세이션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의 치료제로부터 기간을 길게 한다는 것 자체가 부작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약의 치료제를 먹는데 이 치료제가 독버섯이에요. 독버섯이 치료제야. 먹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한 달에 2개 먹느냐, 한 달에 1개 먹느냐에 따라서는 부작용이 완벽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약효를 길게 함으로써 치료제를 조금만 맞더라도, 기간을 좀 길게 해서 맞더라도 효과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극대화시키겠다는 것이고, 한 예로 든 것이 바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혹은 일라일리의 그런 미운 자루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런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대략 해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이 듭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이에요. 참고로 약효를 길게 한다는 것만 봤을 때에도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매우 메리트가 이제 매우 메리트가 생성이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기대감 부분에서는 역시나 좀 유의미한 행보가 나타날 수 있겠다. 뭐 AI 플랫폼은 말할 것도 없고 칼티도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지금까지는 13개국에서 이제 5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임상을 한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네, 실제로 효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고 임상 지표가 상당히 좋습니다. 따라서 이제 올해 7월에 이제 본 심사를 시작해서 아마 내년 5월 정도면은 신약 허가 여부가 이제 결정이 날 것이다. NDA 여부가 결정이 날 것이고, 참고로 NDA 같은 경우는 글로벌 인사 3상 이후에 진행되는 NDA 같은 경우, 신약 허가 승인 같은 경우는 성공률이 대략 한 90%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개 정도에서 9개 정도는 성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공매도 금지했다는 기대감이 만약에 올라온다, 그런 이 기업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생성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 멤버분들은 이런 식의 대화를 좀 나눴어요. 지금 보시면 오늘 나눈 대화입니다. 우리 멤버분들 간에 나눈 대화죠. 저도 뭐 대화 참여를 했고요. 자, 테마주 장세를 대비하면서 각자 주도 섹터비 주도 조절을 선별해 놓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테마주 장세는 펀더멘털의 그다지 주요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네, 그래서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땡땡땡 땡땡 땡땡땡 땡땡땡 등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섹터가 선택되길 바라지만, 그게 아니라면 바이오 제약도 참 좋을 텐데 말입니다. 참고로 바이오 제약은 공매도가 금지되었을 때 심리만으로 혹은 테마성만으로도 굉장히 좀 대중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역시나 꽤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바이오 제약에 대한 비중이 작지 않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쪽도 하나 좀 편입을 했죠. 이런 식으로 좀 종목을 약간 더 넓게 퍼뜨리면서 주도적으로 선택될 수 있는 기업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빠르게 이제 잡아 나갈 것이고, 이에 따른 비중도 높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니 펀더멘털을 보는 습관 때문에 관심 종목에는 없을 수도 있겠네요. 이번 장은 제가 보는 종목들은 소외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오늘은 직관적으로 공매도 비중이 큰 종목 순으로 크게 튀네요. 매지온도 공매도 비중이 작지 않은 기업이라 첫날이니까요. 빨리빨리 방 빼야죠. 흐름을 잘 봐야 합니다. 실제로 이번 테마 장세를 이제
잡게 된다면 꽤나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증시의 턴어라운드, 증시의 상승을 뭐 예전부터 말씀드려 왔고, 저 같은 경우도 공개적으로 꾸준히 말씀드려 왔고 분석을 해드려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일단 주식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최근 들어서 주식 비중을 굉장히 많이 크게 실었었고, 현금 비중이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설레는 혹은 기분 좋은 날인 것은 사실입니다. 자, 좋은 경험을 쌓는 기회로 여기시면 됩니다. 잘 활용하시면 시야도 더 트일 것입니다. 물론 테마주 장세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2년처럼 말입니다. 올해 소외되고 있는 땡땡 섹터도 이번에 반등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판은 만들어졌다.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매도 한시적 금지를 또다시 꺼내들었다. 현행 공매도에 대한 불만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이렇게 멤버 중에 한 분이 관련 기사를 올려주셨고요. 이걸 보면 꼭 연관성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또 멤버 중에 한 분이 이제 표를 이제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주셨고요. 사부님 말씀대로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팩트보다는 심리겠죠. 이미 공매도 때문이라고 많이 세뇌시켜 놨으니까요. 과연 증시를 개인 혼자 떠받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사부님 말씀대로 개미 무덤이 될 만한 곳은 피하는 게, 저는 참고로 개미 무덤이 될 만한 곳은 피할 겁니다. 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을 거예요. 자, 이제 종목에 대한 그런 바이오 제약에 대해서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이오 제약에 대한 그런 기사도 이제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사이드카가 이제 발표도 됐죠. 이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때는 리세션이나 금융위기가 발생되는 와중에 시행되었다면 지금은 정치적으로 시행되었다는 점이네요.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이 심화될수록 자산시장이 펌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증시로, 중국은 부동산에서 증시로, 한국은 부동산이 안 되니까 증시로 이제 지켜봐야 합니다. 굉장히 설레는 시기인 것은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사이클 끝까지 가는 대세 상승장을 준비하는 이유들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양도소득세도 20억 한도까지 이제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뭐 물론 발표를 확정지은 것은 아니겠지만 유력하다는 발표가 떴다는 것만큼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내년 총선 전까지 현실될 경우 저는 이번 공매도 금지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준비를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우리 멤버분들도 상당히 잘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설레는 시기인 것은 맞고, 이제 이번 기회를 제대로 잡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필수 멤버가 되시면 됩니다. 제가 댓글창에다가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링크 클릭하셔서 가입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 아이디 옆에 가입 버튼 누르셔서 가입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아이폰은 추가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아이폰이신 분들은 집에서 PC나 컴퓨터를 가입하시면 추가 수수료 없이 가입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달에 겨우 24,000원이면 제가 매수매도 하는 내역들을 실시간으로 전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수매도 내역만 보더라도 실력 향상에는 뭐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수익에 대해서도, 이제 계좌에 대해서도 꽤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HLB에 대한 분석이었고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아마 내일쯤 이제 다른 이제 숨겨진 핵심 기업들에 대해서도 제가 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